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저 패커 4 세팅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꼼꼼히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구매 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설치를 하면서 알게 돼서 구입을 희망하시려는 분들이나 설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조립을 완료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당한 연기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배기 시스템을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요 레이저 안전 커버에 팬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같이 활용을 또 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 주름관으로 해서 외부로 시로코 팬을 이용해서 외부로 출하는 그런 이제 환기 시스템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뭐 나무 재질이나 이런 것들, 종이 재질이나 탄 냄새가 엄청 날 때는 꼭 배기 시스템을 준비를 하시는 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선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다 보니까는 컴퓨터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설치 모양이 이렇게가 사실은 딱 보기가 제일 좋거든요. 가로로 길쭉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저는 잠시 후에 우선 박스 내부에 뭐 따로 설치 프로그램 CD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뭐 CD도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다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레이저패커.cn 같은 경우는 중국어 이제 홈페이지다 보니까 또 번역도 해야 되고 요 레이저패커.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공식 사이트인데 요건 이제 글로벌 사이트라서 다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불편하시면은 한글 번역을 이용해가지고 웹 번역을 이용해갖고 보시면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서포트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주면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윈도우 아니면은 맥OS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니까 윈도우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바로 다운로드 누르자마자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은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이런 이제 아이콘이 생깁니다. 누르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을 이미 해놨는데 요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해도 뭐 이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지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기기의 펌웨어 업데이트 때문인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는 또 업데이트가 안 돼요. 저는 컴퓨터로 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모바일로도 접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변수가 또 있어요. 펌웨어를 또 업데이트 하려면은 회원 가입이 돼야 돼요. 회원 가입은 뭐 복잡한 거 없이 그대로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우선 회원 가입은 뭐 무조건 하셔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펌웨어는 모바일로 연결해갖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C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단 PC로 접속을 해갖고 새 파일 만들기. UI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맞나 싶은데 일단 파일 만들기로 들어가면은 격자무늬 그레이드가 쭉 이어진 편집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뭐 편집하는 툴들이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뭐 일반적인 우리 그런 그래픽 툴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굉장히 뭐 심플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기기를 연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노트북이고 하니까는 또 요 레이저패커 같은 경우가 블루투스 기능이 이미 있으니까는 모바일로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노트북하고도 무선으로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무선 연결은 결론적으로 그냥은 안 됩니다. PC와 레이저패커 간의 연결은 USB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무선으로 연결하고 싶다 블루투스로 그러면은 별도의 동그리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레이저패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는 PC로는 USB로 일단은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패커에 뭐 그런 무선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모바일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PC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이러니야. 혹시 동그리를 이용해가지고 연결한다는 거는 꼭 뭔가 상술적이지 않나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레이저패커 전원을 한번 온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따로 버튼이 있지는 않고 이 터치 패널이 그냥 전원이에요. 터치하면은 전원이 들어오죠. UI도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 소리는 뭐냐? 이거는 요 본체에 보면은 이렇게 팬 구멍이 있거든요. 본체 내부 이제 레이저하고 본체 열 시켜주는 팬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면은 지금 펜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긴 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요 높이 조절하는 게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여기는 요 배기로 쓸 펜 USB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는 그냥 꼽으면 작동하는 거고, 뭐 작동 시에만 이렇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펜도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계속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뒤쪽은 벌써 꽉 차버렸어요. 하나는 요 높이 조절하는 곳으로 저는 USB가 나가고, 하나는 펜,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 USB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전원 코드 해서 꽉 찼습니다. 벌써.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점이, 보통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사용을 안 하면은 안전 모드로 그냥 넘어가든지, 이렇게 절전 모드로 넘어가든지, 전원이 이제 꺼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들 무슨 세이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켜본 결과는 한참 지나도 그냥 계속 이렇게 펜 돌고 있고 그냥 이대로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꺼져주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원을 등록을 해놔야 된다. 특히나 펜이 또 계속 돌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품 사용 후에는 꼭 전원을 끄는 거예요. 전원을 끄는 거는, 버튼은 조금 애매한 모양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전원 버튼의 UI가 아니라 이렇게 달에 ZZ, 달이 자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꺼져요. 다시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레이저 파장 변형하는 거. 지금 1064 같은 경우는 금속류에 사용하는 거고, 450 같은 경우는 그 외 기타 나머지 목재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종류들에 사용하는 파장입니다. 450 파장 같은 경우는 10W 레이저가 나오고, 1064 같은 경우는 2W 레이저가 나오는데, 금속을 뭐 커팅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마킹 정도 하는 걸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450 같은 경우는 나무라든지 그런 아크릴 같은 종류들을 8mm에서 아크릴은 5mm까지 이렇게 커팅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게 커팅이 되려면 굉장히 이 열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구리 쪽, 마감 쪽이 잘라지는 부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무 같은 경우는 시커멓게 탈 테고, 아크릴 같은 경우는 다 녹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나중에 또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이렇게 킨 상태에서, 자, 여기서 끝에 보면은 연결되지 않은 장치라고 되어 있어 기기 연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USB 연결한 상태고요. 여기 보면은 연결하기를 누르면은 USB냐 블루투스냐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려고 눌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어댑터가 감지되지 않으니 나오잖아요. 저는 이 의미를 몰랐는데, 이게 블루투스 동그리를 별도로 구매해야지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러 가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동그리를 이제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열립니다. 구매 사이트가. 그렇게까지 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USB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USB로 연결해야 됩니다. 동그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USB로 연결하면은 삑 소리가 나면서 깜빡이고 있던 등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연결되면서 갑자기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화면에 이런 테두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 모양 딱 근데 모양을 봐서는 빨간 테두리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안에 있는 파란 테두리는 우리 요 판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이라서 아, 이 범위를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죠 제가. 예, 그런데 보니까 모양이 좀 다르지요, 방향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양대로 바꿔볼까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따로 요 지금 틀 모양을 어떻게 수정을 한다거나 이 프레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모양이 같아야지 서로 이렇게 조각 위치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배치하기가 좋기 때문에 좀 일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90도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맞추려면은 결국에는 기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프로그램과 실제 기기가 일치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모양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뭔가 그냥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은 모양이 조금 아니라서. 사용하기는 좀 나을 수도 있는 게 이쪽에 높이 조절하는 거, 이게 버튼이 있다 보니까 저거 얼마나 사용할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버튼이더라고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빨간 점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저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 여기 기기 연결한 다음에 설정 버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모드 설정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올인원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슬라이더 익스텐션과 로터리 익스텐션 이런 거 사용할 때 이제 쓰는 버튼이 있고 다른 것들은 크게 자유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저기 아까 씌워놓은 커버 요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달아 놓으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상이고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쭉 내려가 보면은 붉은 빛이 항상 켜짐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게 장치 높이 초점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적외선 광선이 나오는 건데 점이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요 높이로 지금 각인하려는 물체하고 이 레이저하고 높이는 고정이에요. 초점이 고정이라서 15cm로 고정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그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저 레이저 점이 있습니다. 점이 하나로 일치하면은 그게 딱 15cm가 맞는 거예요. 지금처럼 딱 하나로 일치했을 때.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일치했나 안 했나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빛이 번지다 보니까. 근데 저거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저 높이가 어떻게 보면은 각인의 해상도를 또 초점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면 좋습니다. 이거 제 개봉기 영상에서 이 나무자가 들어있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나무자가 무슨 용도인가 했는데 이 나무자 용도가 수동으로 잴 때 레이저와 각인할 물체 간의 높이를 잴 때. 근데 이것도 재는 게 요 레이저 커버 끝에서부터인데 이 딱 15cm로 잘라놨으면 이렇게 딱 들어갈 텐데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얘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해요. 눈대중으로 맞춰야 되는 것처럼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건 아예 15cm로 잘라버리던지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동으로 하시는 거의 않을 거고 레이저로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위아래로 올리는 것 자체가 각인할 물체에 따라서 그 높이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게 가까이 있으니까는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미리 보기에서 컴퓨터상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버튼으로 누르는 버튼으로 조절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까지 오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커버를 벗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각인을 그냥 무작정 해봤는데 뭐 바닥에 놓은 나무판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건가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커버를 제거를 안 했었어요. 이 커버를 닫아도 이 적외선 거리 측정하는 거는 별도로 있어서 지금 이 커버하고 별도로 레이저 청감 적외선 레이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만 보고선 열어놨구나 생각했었는데 안 열어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 커버가 닫힌 채로 그냥 레이저를 막 쏜 거예요. 지금 커버가 이렇게 녹았는데 되게 어이가 없죠. 진짜 이런 실수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버를 닫은 채로 그냥 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운데 쪽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 이 가운데 쪽은 계속 안 되길래 얘가 또 가운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을 항상 켜둠으로 안 하고 꺼짐으로 하고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갖고 이건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제가 잘못했었던 요 커버 씌운 채로 각인을 해버려서 여기에서 발생한 그 끄을름이 그대로 렌즈에 다 붙어버렸던 거예요. 렌즈. 그러니까 얘 자체가 렌즈로 하여금, 볼록 렌즈로 하여금 빛을 모아서 딱 집중해가지고 쏘는 건데, 렌즈가 이제 뿌얘졌으니까는 당연히 에너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렌즈를 깨끗이 닫고선 해봤더니 가운데까지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렌즈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게 해상도를 좋게 하는 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는 꼭 잘 벗기시는 하시고, 그리고 커버를 벗기지 않으면은 사실 얘가 이렇게 장착도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없이 요 고글을 끼고선, 여기서 제공된 고글을 끼고선 했었는데, 게다가 출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고글을 끼고 있다가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고글을 이렇게 딱 벗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눈뽕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이 보안경이 정말 필수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좀 겁을 먹어가지고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커버를 꼭 씌우고 하자. 안경은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데 확 이렇게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 맨눈으로는 레이저를 직접 보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레이저가 조각하고 있는 빛 자체도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보호 커버가 없거나, 그리고 고글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보호 커버나 렌즈 없이 각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커버를 씌우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 초점 맞추는 버튼인데, 이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냥 쭉 계속 작동을 하거든요. 쭉 올라가고 있죠. 다시 누르면 멈춰요. 그리고 한 번씩 누르면은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 길게 누르면 쭉 내려가겠죠.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려갈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커버가 또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려가다 보면은 이 커버에서 자동으로 이제 압력이 감지되면 혹시라도 멈출 줄 알았는데, 얘가 생각보다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냥 막 밑으로 내려가려고 막 커버 막 눌리면서 막 비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아예 이 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 놓고선 얘를 씌우면 또 좋겠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건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 렌즈 케이스 부분보다 이렇게 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이게 내려와야 돼서 분명히 아래쪽에 걸리게 될 거예요. 아까도 15cm로 딱 맞춰 놓으니까는 얘를 그냥 뺄 수가 없었잖아요. 밑으로 더 내릴 수가 없어서 거의 바짝 붙는 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높낮이 조절할 때 항상 조금 주의를 해서, 커버가 씌워진 상태에서는 저 불빛만 보다가 깜빡해서 멈추지 않으면은 커버나 아니면 기계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점을 어느 정도 와서는 살짝 좀 불편하더라도 한 번씩 살짝 조금씩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레이저 거리 측정하는 붉은빛 항상 켜진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화면과 이제 일치하니까는 여기에서 시험 삼아서 출력할 거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 됩니다. 일단 저는 홈그래픽토리 로고를 했는데 줄이고, 제가 요 기능들을 다 아직 알지는 못하는데 요걸 가지고선 이렇게 보면은 효과가 있는데, 효과에서 보면은 이제 뭐 흑백 뭐 이렇게 있어요. 어차피 뭐 레이저 각인이 흑백이니까는 흑백으로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만들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놓고선 옆쪽을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파일로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뭐 다른 거는 아직 제가 다 실험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재질 같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요 푸른 것과 색깔이 없는 거 앞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소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파장 밑에 쪽은 보면은 450 파장인 거고, 위에 쪽은 1064 파장, 금속들 주로 이렇게 딱 나눠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기본 설정 값으로 아마 돼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다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종류로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각인하려는 종류하고 최대한 비슷한 거에서 나머지는 또 수동으로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도 따로 없으니까는 친환경지나 아니면 골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이걸로 이제 실험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골판지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레이저 광원 선택이 돼 있고,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설정이 나옵니다. 요 파라미터 값 같은 경우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바일로 연결을 해가지고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은 이 설정 값이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꼭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냥 설정 값들을 볼게요. 지금 오늘은 각인은 하지 않을 건데 기능에 대해서만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해놓은 거에서 레이저 패커 4의 또 가장 장점이 각인할 위치를 또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각인 모양이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미리 보기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는 바닥 면에 따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좀 높여보면은 지금 보니까는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죠? 종이를 하나 깔게. 이거는 딱 A4 용지 반 자른 건데 갑자기 확 보이죠? 강도를 굳이 이렇게 높이까지 없어요. 어두운 바닥에서는 저 경계선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물체 같은 경우 확인할 때는 조금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대 한 5 정도로 해놓고 보면은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저 모서리 쪽은 사실 각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레이저가 이 보호 커버를 뚫고 못 가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보호 커버를 씌웠을 때는 약간 타원형이 된다는 거. 좀 사각형 끝까지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저 보호 커버를 빼고 고글을 쓰고 작업해야 된다는 거. 최대한 가운데 쪽에서 아마도 작업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레이저라는 게 또 이렇게 사이드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하게 떨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좀 맞춰놓는 거. 그러면 저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돼요. 안에 내부 그림이 나오진 않지만 위치가 나오니까는 그걸로 충분히 내가 각인한 물체의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컴퓨터로는 이제 미리 보기 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여기까지 해놓고 모바일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결하려면 이 기기가 두 개의 장비에 동시에 연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은 해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지금 USB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현재 연결을 끊으시겠습니까? 확인. 네, 끊고
구글 플레이에서 레이저 패커를 검색하시면은 좀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레이저 패커 디자인 스페이스, 이게 레이저 패커 4 전용이거든요. 디자인 스페이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면은 요런 내용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지 요 앱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앱으로 들어와야지만 기기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연결기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기계가 뜨죠. 이렇게 하면 또 사용 중이라고 나와요. 저도 왜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 USB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치 연결된 USB를 빼주면은 그제서야 이 기기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요 앞에 요 파란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야지 대기 중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USB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연결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USB 같은 경우는 모바일 연결할 때는 빼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연결기기를 눌러보고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는데 펌웨어 버전이 지금 655로 돼 있죠. 요게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기기 연결을 하고 나면은 이제 홈에서 여기서 기계를 설정하는 게 따로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일단 바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설정 연결된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아까 컴퓨터에서 봤던 설정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붉은 빛이 안 나오죠. 이게 이런나 있는데 다시 들어오면은 이게 약간 무슨 토글 스위치처럼 그런 형태인지 다시 껐다 다시 켜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시 작동을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정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또 약간 특이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어플에서는 아까 PC랑 좀 다르게 이렇게 각인 모드가 따로 또 구분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모드, 롤링 모드, 이런 식으로 조금 명칭이 좀 다르긴 해요.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레이저 패커 기기들 같은 경우가 최초에는 다 어플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 원래 PC 지원도 조금 다 뒤늦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보다도 약간 모바일에 좀 특화된 그런 기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모바일에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컴퓨터 지원이 PC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PC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PC와 모바일에 각각 한 번씩 다 연결을 해봤거든요. 약간 좀 주의사항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잘 안전하게 그리고 파손 없이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소재별로 테스트 각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설정하고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한 번에 좋은 결과값을 나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면서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